저는 지금 아침부터 제 친구 결혼식에 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24년 8월 그쯤에 제가 친구 결혼 신혼집 매수를 도와주면서 신혼부부 대출을 금리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신고증이 필요했었어요.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중개 계약도 해주면서 매수 계약도 해주면서 이 친구의 결혼을 보증하는데 사인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친구 사인이. 그래서 제가 보증을 해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먼저 구했고, 그때 당시 24년 8월 달 그때부터 조금 아파트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좀 이루어졌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가 빠르게 선택을 해서 한 3일 정도 저랑 집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우선 경기도 지역의 집 25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혼을 해야지,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산 증식을 위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친구가 24년도에 남자친구 1억, 본인 1억 이 정도로 해서 한 4억대 후반? 중후반대에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김포 외곽이기 때문에. 근데 역세권이기도 하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2018년도에 준공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 그때 당시는 아직 준신축이 되기 전 이제 그런 단계였어서 집 상태도 너무 훌륭했고요. 그래도 이게 신혼집이라는 게 올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남자친구가 또 인테리어 쪽에 일을 했다 보니까 올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결혼식이 오늘이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혼을 해야 된다. 원래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해야지만 그 자산 증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 초반까지 내가 모은 돈이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대출도 받고 하면 한 3억대 중후반 뭐 이렇게까지도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으게 되면은 2억 가지고 뭐 5억대, 6억대까지도 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억대와 지금 6억대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같은 입지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약간 같은 입지 내에서는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입주한 지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시점에 또 아파트 값이 한 5, 6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친구를 구해줬지만 나름 뿌듯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 그래 나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 나중에 애기도 가질 건데 또 전월세 찾아서 헤매고 또 집 나가야 되고 이런 거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해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정말 뭐 물론 그 전부터 고민은 했겠지만 3일 만에 저와 집을 마련을 한 친구의 결혼식을 갑니다.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많은데, 지난주에 저한테 또 상담 온 친구가 있어요. 같은 대학교 동기거든요. 이번에 결혼한 친구도 대학교 동기고,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던 친구도 대학교 동기고, 남자 여자 둘 다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 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모은 돈은 한 2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 30대 초중반이 되면은 그래도 남녀 합쳐서 뭐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씩은, 2억이 엄청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되게 모으기 힘들어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저것 나갈 게 많은데 그래도 2억 정도 이렇게 모아서 지금 현재 이
6억대의 서울에 집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5억대 중반에서 6억대의 집을 지금 저와 함께 찾고 있는데, 뭐 방화 아니면 여기 개봉 쪽 아니면 철산, 하안 이쪽을 저와 함께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물론 제 지금 결혼하는 친구처럼 25평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면 그냥 경기도, 인천, 외곽 쪽으로는 구할 수 있겠지만 5억대 중후반으로 지금 집을 구하면 사실 17평, 방 하나에 뭐 방 2개, 방 하나 이런 집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제 친구도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전세 살지 않고 매매를 결정한 거는 단 하나예요. 자산 증식, 앞으로의 자산 증식, 그리고 자기 집을 갖지 않으면 이게 집이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지금 결혼식 준비는 거의 되어 가는데 이 집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친구도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아쉬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한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집을 구해줬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신혼집으로 그때 당시 1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20대 중반이니까 1억 가지고 전세를 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전세 살면 안 된다, 전세 말고 매매로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집이, 전세는 물론 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구해줬고요. 그리고 2년 살고 2년 살고 지금 약 5년 정도 살다가 그 집이 이제 매도가 됐다고 해서 나가겠다, 그 시기 맞춰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부천에 있는 집을 구했는데, 그 전셋집은 우선 제가 구해준 건 아니에요. 이번 새로운 집은, 전셋집은 제가 구해준 게 아닌데, 다 구하고 계약하고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이거 계약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수라나 어떡하지?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항상 다 계약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지. 뭐 여기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저도 그걸 처음 봤는데 연립형 다세대, 건축물 대장에 연립형 다세대라고 써있대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더라고요. 물론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거기도 2019년도인가 준공이라서 나름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곳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지기도 하고 괜찮은 곳으로,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곳으로 갔는데 전세가 1억 8천이었거든요. 지금 4년 전, 5년 전에 살고 있던 전세가 1억 3천. 내 돈 1억 들여서 전세자금 대출 일부 조금 내서 1억 3천. 지금 5년 후에 다시 또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돈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냥 나 다시 전세 들어가야겠다. 1억 8천짜리 전세를 구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 친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형부가 연락이 와가지고, 수련아, 저기한테 들었지? 저기 전세 구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 하는데, 보통은 아마 그 부동산들도 지금 진행해주셨던, 제 친구 진행해주셨던 중개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공시지가의 126%를 계산을 하면 그 안에 보증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딱 국민은행에 갔었나 봐요. 근데 126%가 아니라 112%를 계산을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난 처음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머, 대출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진 않을 텐데, 왜냐면 지금 뭐 어떠한 대출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직장인이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이 적게 나와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죠.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공시지가에 원래 140% 곱하기 90%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140% 곱하기 80%를 해서 112%를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한도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 친구가 그 5년 전에 제가 아니야, 너 이거 지금 1억 가지고 너 집 사야 돼, 너 매매해야 돼, 내 집 마련해야 돼, 아무리 뭐 끌고 간다 하더라도 안 끌고 가지겠죠.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친한 친구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야. 마지막에 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야, 이거 살고 어쨌든 너가 2년 전세 계약은 했으니까 사는데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이후에는 꼭 너 집 마련하자. 너 또 앞으로 애기도 낳고 하면은 또 이사 가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집 나 어디 살아야 될지부터 너 전세 구하면서 너무 고생했잖아. 지금 일 빼가면서 은행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물론 내 집 매매할 때도 은행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하는 것들은 똑같아. 근데 이게 2년이라는 시기가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리고 막 왜 그게 빨리 오냐면, 한 1년 조금 살았을 때쯤에 아, 나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야 되지? 아, 주인이 혹시 들어온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 집이 매매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불안감을 몇 달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만기 시점이 돼서 또다시 내 집 마련을 찾아야 되는, 내 집이 뭐 매매가 됐든 전월세가 됐든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내 보증금은 그냥 그대로, 자산이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내 돈 1억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그대로잖아. 어디에 그 1억을 넣었으면 뭐 그냥 얘기하면 뭐 예금 금리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가 된 거네요. 자산 증식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오늘 아침에 형부가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근데 또 대학교 친구가 오늘 결혼을 하는데, 제가 또 보증을 해준 친구고, 결혼식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가는 거고, 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친구 집이 그래도 오르기는 했어요. 올랐습니다. 뭐 서울처럼 막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집은 더 오를 거예요. 왜냐면 그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그래도 나쁜 입지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뭐 그곳에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갈아타기를 계속해서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친구들처럼 제 또래라면 30, 40대 분들이라면 내 집을 선택을 할 때, 이 신혼 내 집 마련할 때가 가장 본인의 어떤 전환점,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다다음 달 6월 달이면 제 동생도 결혼을 하는데, 제 동생도 신혼집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상담도 좀 해주면서 집 구해주는 그런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